야, 김민서. 네 집은 이미 팔렸어. 우린 미국이고 네가 우릴 무슨 수로 찾을 건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 이태식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옆에서는 상간녀 김유정이 키득거렸습니다. 1년 해외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제 집 현관에는 모르는 아이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움직여 주세요. 그 한 통화가 세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는 순간 새벽 5시 반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캐리어 2개의 손잡이를 양손에 나눠쥔 채로 저는 1년 만에 밟아보는 한국 땅의 첫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른쪽 캐리어 위에는 면세점에서 산 남편 이태식의 시계 상자와 시어머니 박정숙에게 드릴 영양제 박스가 차곡차곡 얹혀 있었지요. 10년 동안 한 회사에 매달려 살아온 끝에 드디어 본사 미주법인 임원 자리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든 내정 통보 서류 한 장으로 또렷이 만져졌습니다. 택시 승강장 앞에 줄을 선 사람은 저 혼자뿐이라 첫 차로 들어온 택시기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트렁크를 열어주었습니다. 기사님, 송파구 잠실동 한강뷰 아파트 1단지 가주세요. 105동 쪽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또박또박 주소를 불러주며 뒷좌석 창문에 머리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한강 다리의 가로등 불빛이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 이태식에게 짧은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나 도착했어. 자고 있으면 깨우지 않을게. 문만 조용히 열고 들어갈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새벽 5시 반이라는 시간이 워낙 이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1층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 손에는 캐리어,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 그리고 입가에는 오랜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10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정리하며 저는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김민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의 센서 등이 차례로 켜졌고 저는 1005 현관 앞에 캐리어를 세워두며 도어락의 덮개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 이태식과 제가 결혼한 날짜에서 따온 그 숫자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어락에서 들려야 할 경쾌한 잠금 해제 대신 빨간 등이 2번 깜빡이며 짧고 둔탁한 거부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어깨에 맨가방을 고쳐 매며 다시 한번 같은 번호를 천천히 눌러보았는데 도어락은 또 한 번 빨간 등을 띄우고 거부음을 토해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3번째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진 건가 아니면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깜빡한 건가. 3번째 거부음이 울리고 도어락이 30초 잠금 상태로 들어가는 동안 안쪽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누가 우리 집 문을 계속 열려고 해. 무서워. 아빠, 문 앞에 누가 있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잠 깬 울먹임이 분명한 한국말로 들려오는 순간 제 어깨에서 가방끈이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잠옷 차림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짜증을 누르며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볼게. 새벽부터 누가 남의 집 문을 만지는 거야. 저는 도어락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술 안쪽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30평대 아파트였고 남편 이태식과 단둘이 살던 곳이었으며 아이는커녕 강아지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 집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잠옷 위에 카디건만 걸친 채 문을 빠끔히 열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제 발치에 놓인 캐리어 2개와 어깨 위에 걸쳐진 명품 코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누구신데 새벽부터 남의 집 앞에서 난리예요?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남의 집이라는 세 글자가 제 명치를 둔하게 때려서 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잠옷 차림의 여자가 남자의 등 뒤로 다가와 고개를 내밀더니 거실 안쪽을 흘끔 가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누군데 그래? 새벽부터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애깨잖아.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나서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1005 맞습니까? 저는 이 집에 사는 김민서입니다. 제 말을 들은 부부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남자 쪽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짧게 흘리며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여기 1005 맞습니다. 그런데 댁이 사는 집이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집은 우리 집입니다. 남자는 거실벽 한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액자처럼 걸린 자기 가족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분명 남자와 여자 그리고 5살짜리 사내아이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가족 액자로 걸려 있었고 제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걸어둔 신혼여행 액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로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남편 이태식하고 같이 살던 집이고 저는 이 집을 판 적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여자가 코웃음을 치며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상대하지 마. 이상한 사람이야. 새벽부터 캐리어 끌고 와서 남의 집 주인 행세라니. 경찰 불러. 당장.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우리는 3개월 전에 이 집을 22억에 정식으로 샀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계약했고 잔금도 끝났어요. 매도인 이름이 이태식 씨고 위임받은 사람이 박정숙 씨입니다. 이 두 사람 아는 사람 맞습니까? 남자가 종이를 제 코앞에 들이미는데 제 눈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매도인 칸의 이태식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 옆에 적힌 시어머니 박정숙의 이름과 위임장에 찍혀 있어야 할 인감 도장에 흐릿한 흔적까지 제 눈동자가 빠르게 훑고 지나갔지요. 저는 종이 끝을 살짝 잡으려다가 자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도로 손을 내렸습니다. 이태식은 제 남편입니다. 박정숙은 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을 팔라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얼굴빛이 동시에 변하더니 여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모았습니다. 그건 댁 사정이죠. 우리는 돈 다 냈고 서류대로 들어왔어요. 댁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물어야지 왜 우리한테 따져요? 저는 한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더 세게 그어쥐며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이태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귀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는데 평소 한국에서 전화를 걸 때 들리던 뚜루루루 하는 신호음이 아니라
길고 둔탁한 외국 신호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음이 5번, 6번 길게 울리는 동안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천천히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는 결국 받지 않는 채로 끊어졌고 화면에는 응답 없음이라는 글자가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매수인 부부는 그 사이 자기들끼리 속닥이더니 남자가 다시 문 앞으로 나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식 학교 보내야 해서요. 더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억울하면 경찰을 부르든 변호사를 부르든 하세요. 우리 집 앞에서 버티지는 말고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통화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전화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데다 어딘가 미리 준비해둔 사람 특유의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서요. 지금 집 앞인데 도어락이 바뀌어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너 들어왔구나. 그런데 왜 새벽부터 소란을 피우니? 태식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는 일단 친정 가서 쉬어라. 지금 네가 할 일은 조용히 있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위임장에 어머니 이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헛기침을 2번 하고는 평소 며느리에게 쓰지 않던 어색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말 똑바로 들어라. 그런 건 너랑 태식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모른다. 그리고 네가 떠든다고 달라질 것 같니? 지금 내가 너랑 길게 통화할 상황도 아니야. 끊자. 뚝 하고 통화 종료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비상계단 쪽 난간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옆집 할머니가 저를 흘끔 보더니 캐리어와 명품 코트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의아하다는 듯 한참 바라보았지요. 저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고 휴대폰 통화 기록을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이태식과 통화한 날짜가 지난주 화요일이었고 그 통화에서 남편은 분명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기야, 빨리 들어와. 집은 내가 싹 정리해놨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재생되는 동안 저는 캐리어 위에 얹혀있던 남편의 시계 선물 상자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결국 그대로 복도 바닥에 미끄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무언가 작은 부품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1층 입구로 지구대 경찰 2명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관이 복도 끝에 제 앞에 멈춰서며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놀라셨겠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집안에 누가 있고 어떤 서류를 보셨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며 뺨이 파르스름하게 질린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매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모르는 일이라고 피하고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매수인 부부의 호수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1005 초인종을 다시 눌렀습니다. 문을 연 매수인 부부는 경찰을 보자 처음과는 달리 한결 조심스러운 태도로 거래 당시 받았던 위임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 그리고 거래를 진행했던 법무자 명함을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그 서류들을 제 쪽으로도 한 장씩 보여주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서류에는 매도인이 이태식 씨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해외 출장 중이라 박정숙 씨에게 위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도 있습니다. 이 인감, 본인 인감 맞으세요? 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위임장 위에 찍힌 동그란 인감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자리가 약간 닳고 한쪽 모서리에 미세한 흠집이 있는 그 인감은 1년 전 해외 파견을 떠나기 직전에 시어머니에게 잠시 맡겨두었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집관리 서류 쓸 일 있을 때만 잠깐 쓰라며 손에 쥐어주었던 그 도장이 지금 제 집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위임장 위에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제 인감이 맞다고 곧장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천천히 다시 깨물며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지구대선에서 바로 결론 낼 일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나 부동산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오늘은 친정이나 가까운 친지댁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등기소부터 가십시오. 등기부등본, 거래 내역, 이 위임장 사본, 통화 기록까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말고 증거부터 모으세요. 매수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어린 아들이 안에서 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여자는 황급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다시 비친 제 얼굴은 1시간 전 1층에서 보았던 그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입가에는 핏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빠져나오자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고 봄이라기엔 아직 차가운 새벽바람이 제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다른 손으로는 친정 부모님의 빈 오피스텔 열쇠를 가방 깊은 곳에서 더듬어 꺼냈습니다. 택시를 잡아 친정 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 주소를 부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어떤 차가운 문장을 또렷이 그려보았습니다. 이태식, 박정숙,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 신우이 이숙경의 SNS를 들어가 보았는데 가장 위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어디인지 모를 야경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새 출발, 우리 가족 새 출발. 이제 방해꾼 없이 살자. 그 사진 아래 달린 첫 번째 댓글에는 처음 보는 이름 김유정이라는 사람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형님, 우리 곧 만나요. 이제 진짜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요라는 한 줄을 남겨놓았지요.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의 새벽 물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 진동이 한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고 짧은 문자 한 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무 깊게 캐묻지 마라. 네가 뭘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조용히 있으면 그나마 너한테도 좋아.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천천히 다시 읽고는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 안쪽으로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번에는 도어락이 한 번에
경쾌한 잠금 해제음을 토해내며 초록불을 띄웠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1년 동안 비어있던 친정 부모님의 작은 거실이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두고 그 옆에 천천히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랫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8시 반, 저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펼치고 메모장을 새로 하나 열었습니다. 빈 화면 위에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4개의 이름을 한 줄씩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이태식, 박정숙, 이숙경, 김유정. 마지막 이름까지 입력을 마치고 나서 저는 노트북 옆에 놓인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한 송파의 거리 위로 봄의 첫 햇살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식탁 위 노트북 화면에 4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는 동안 저는 한 모금도 채 넘기지 못한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짧은 바늘이 8시 반을 지나 9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데 저는 평소 출근할 때보다 등을 더 고추 세우고 정장 재킷에 단추를 2개 채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 잠깐 멈춰서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며 저는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송파 등기소까지는 택시로 15분 거리였고 평일 아침이라 9시가 되기 5분 전쯤 저는 이미 등기소 민원 창구 앞에 첫 번째 번호표를 뽑고 서 있었지요. 창구 직원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손에 들린 신분증과 발치의 캐리어를 번갈아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서류 떼시려고요? 등기부등본 한 통하고 같은 부동산 거래 내역서 같이 부탁드릴게요. 송파구 잠실동 한강뷰 1단지 105동 1005요.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는 사이 저는 책상 모서리에 손가락 끝을 가만히 올려놓고 손톱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종이 2장을 인쇄해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데 등기부등본 가장 아래쪽의 소유자 이름이 더 이상 김민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2사람의 공동 명의로 깨끗하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옆에 나란히 놓고 매도일 칸과 매수인 칸을 손가락 끝으로 한 줄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잔금일이 3개월 전 3월 15일이네.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혼잣말에 옆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노부부가 저를 한번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3월 15일이라면 제가 본사 미주법인 임원 내정 통보를 받고 한껏 들떠서 새벽 영상 통화로 남편 이태식에게 그 소식을 자랑하던 바로 그날이었지요. 그날 밤 화면 너머의 이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잘됐다, 자기야. 너 한국 들어오면 우리 둘이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는 동안 저는 등기부등본을 클리어 파일 안에 곱게 끼워 넣고 등기소 문을 천천히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새벽에 매수인 부부가 건네준 명함 속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초동의 한 빌딩 4층에 자리한 법무사 사무실은 망문을 연 참이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30대 여직원이 카운터에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두고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카운터 한쪽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여기서 진행한 송파구 잠실동 한강뷰 아파트 거래건에 대해서 좀 여쭐 게 있어서요.
매도인 이태식, 위임받은 사람 박정숙으로 된 거래요.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더니 모니터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법무사님은 외근 중이시고 그날 입회한 사람은 저예요. 근데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제 명의로 된 집이 그날 팔린 거예요. 저는 그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책상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네, 그날 위임인 본인이라는 분이 직접 오셨는데요. 신분증도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김민서라고. 본인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옆에 시어머니라는 분도 같이 오셨고요. 저는 가방에서 제 신분증을 천천히 꺼내 카운터 위에 똑바로 올려놓으며 직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김민서예요. 직원이 책상 위에 신분증을 2번, 3번 확인하더니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날 오신 분은 분위기가 좀 더 어려 보이긴 했는데 신분증 사진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옆에 같이 오신 시어머니라는 분이 자꾸 며느리가 회사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잠깐 짬 내서 왔다고 거두시고, 저는 직원의 말끝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곁눈질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 출입구 CCTV에 찍혔겠죠. 네, 출입구하고 상담실에 다 있어요. 법무사님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 동안 제 손가락 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입술이 핏기 없이 다물린 낯선 얼굴 하나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향한 곳은 결혼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갈아엎지 않은 주거래은행 본점이었지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창구 위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 앵커가 환율 그래프를 짚으며 무어라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려 창구 앞에 앉은 저는 신분증을 카운터에 내밀며 가능한 한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제명의 계좌, 최근 1년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적금하고 비상금 통장 모두요. 은행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직원이 인쇄된 종이 뭉치를 카운터 위로 밀어주며 저를 살짝 올려다 보았지요. 고객님, 최근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종이 뭉치의 가장 윗장을 손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매달 송금한 월급의 절반과 인센티브가 차곡차곡 쌓여 총 2억 8천만 원이 적혀 있던 잔액칸이 가장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정확히 0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5천만 원, 1억, 다시 1억, 그리고 자잘한 출금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요. 저는 출금이 일어난 지점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한 줄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강남, 종로, 그리고 마지막은 인천공항 환전소네요. 마지막 줄의 환전 내역 옆에는 환전된 외화 종류가 미국 달러로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종이를 살짝 접어 가방 안쪽에 곱게 집어넣고는 직원에게 한마디만 더 부탁했습니다. 이 출금 신청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이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받은 분 성함이 박정숙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은행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서 따갑게 내리쬐는 정오쯤 코트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 이숙경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들어왔으면 엄마 보러 한번 와야지. 명품 가방 사왔지? 나 이번에 색깔 좀 다른 걸로 부탁한 거 기억나죠? 이숙경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볍고 들떠 있었고 마치 1년 만에 만나는 올케에게 안부를 묻는 살가운 신우이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한번 깨물고 나서 일부러 톤을 평소처럼 맞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이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좀 알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 그거 오빠가 사업 자금 마련한다고 정리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어서 모르는 거지. 누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들은 적 없는데요. 언니, 부부 사이 일을 왜 나한테 따져요? 오빠가 알아서 했겠지. 그리고 명품 가방은요? 안 사왔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요. 이숙경이 짜증을 내며 뚝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곧장 씨가 아파트 주소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이수동 씨가 아파트 16층 1602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문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문을 열고는 좁은 틈으로 얼굴만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민서야, 너 여기 왜 왔니? 친정 가서 좀 쉬라니까.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거실 안쪽이 살짝 들여다 보였는데 못 보던 6인용 원목 식탁과 65인치쯤 되어 보이는 새 텔레비전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한 발을 현관 안쪽에 슬쩍 들이밀며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어디 갔어요? 제 통장 돈은 어디 갔고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손을 들어 제 시야를 가리며 거실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무언가를 신문지로 황급히 덮었습니다. 민서야, 그건 너 보낸 돈으로 산 게 아니야. 친정에서도 좀 도움받았고 태식이가 적금 깨서 보탰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신문지를 덮기 직전 식탁 위에 영어로 큼지막하게 인쇄된 EB-5 인베스터 비저 프로그램이라는 글자와 시어머니 명의로 보이는 미국 비자 신청서, 사본의 모서리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이것 좀 보여줘요. 민서야, 너 진짜 피곤하구나. 일단 가, 응? 나중에 태식이 들어오면 다 같이 자리 만들어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거의 떠밀듯이 저를 복도로 밀어내고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문을 닫아버렸지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게 울리는 동안 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친정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식탁 앞에 다시 앉아 오전에 입력해둔 내 이름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어내렸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 비자.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줄을 보탰지요. 내 인감, 신우이 신분증, 시어머니 비자 신청서. 저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들어 검색창에 한 글자씩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 가장 위에 뜬 사무실 이름 위에 손가락을 한참 올려두다가 저는 다음 날 오전 9시 첫 상담을 예약하는 메일 한 통을 보내며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찻잔에서 가느다란 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고 창밖의 송파거리는 어느새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메일을 보낸 직후 저는 침대로 가는 대신 거실 식탁 위에 노트북과 종이 뭉치 결혼 10년 동안 모아둔 통장 사본 파일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까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비친 종이 가장자리가 옅게 누렇게 변색되어 있어서 저는 손가락 끝으로 첫 장을 천천히 넘기며 결혼 첫해 통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10년 전 신혼 한 달 차 처음으로 남편 이태식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카드 명세서 5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던 그날의 광경이 다시 머릿속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연체 도장이 찍힌 명세서들의 합계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고 거실 식탁에 그 종이들을 펼쳐두고 마주 앉은 이태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요. 자기야, 내가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이태식의 목소리가 결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한껏 가라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떨리는 모습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 통장을 끝내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부턴 절대 카드 안 만든다고 약속해줘. 약속할게. 평생 너한테 갚을게, 평생. 그날 통장에서 빠져나간 1억 2천만 원이 오늘 식탁 위에 펼쳐진 첫 페이지의 가장 윗줄에 이태식 카드 대납이라는 송금 메모와 함께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다음 장을 넘기자 결혼 3년 차 겨울 새벽 2시에 시어머니에게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시아버지 장례식의 풍경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영안실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검은 상복을 미처 입지도 못한 채 제 손을 끌어당기며 작게 속삭였지요. 민서야, 태식이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안 된다. 장례비 견적이 3천이 나왔는데 네가 좀 보태야겠다. 어머니, 그건 자식들이 다 같이 나눠서. 민서야, 너희 둘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 하니. 며느리도 자식이지, 안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적금 통장에서 곧장 3천만 원을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고 그날 이후 신우이 이숙경은 한 번도 장례비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라는 메모와 함께 800만 원, 신우이 어학연수비 1,500만 원, 그리고 이태식이 마지막 사업이야라며 받아간 동업자금 7천만 원이 줄을 이어 찍혀 있었지요. 특히 마지막 7천만 원은 송금 다음 날 이태식의 친구 모임 사진에 새로 산 명품 시계를 찬 손목 사진이 올라왔던 것이 떠올라 저는 그 페이지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구겼습니다. 작년 봄 본사 인사팀장과 마주 앉아 미주법인 파견 면접을 보던 회의실 풍경이 다음 장면으로 떠올랐지요. 김민서 차장, 1년 파견은 한국에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결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저희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더 벌어야 합니다. 인센티브하고 해외 수당, 저한테는 정말 절실해서요. 인사팀장이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짧게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결제 서류 위에 사인을 받았던 장면이 다시 떠오르자 저는 입술 안쪽을 가만히 깨물었습니다. 파견 첫해 추석, 호텔방의 좁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세워두고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던 그날의 화면이 다시 살아났지요. 민서야, 너 거기서 보너스 나왔다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려면 명절은 좀 따로 챙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보너스는 다음 달 말에 나오고요. 민서야, 어른이 한번 말하면 새겨들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알아서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고
메모란에 명절 인사라고만 짧게 적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옆으로 살짝 돌려 신우이 이숙경의 SNS 계정을 작년 한 해 동안 한 장씩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작년 겨울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손가락 끝에 걸려 멈췄는데 신우이 이숙경이 제가 파견지에서 보내준 명품 가방 3개를 거실 바닥에 가지런히 펼쳐두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글은 짧고 분명했지요. 오빠가 이번에 선물해 준 거.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오빠. 저는 잠시 화면에서 시선을 떼었다가 사진 아래 첫 번째 댓글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진짜. 다음에 셋이 같이 들고 다녀요. 하트.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이 김유정이라는 5글자로 또렷이 찍혀 있었고 프로필 사진 속 얼굴은 단아한 화장에 단발머리를 한 30대 초반의 여자였지요. 저는 김유정의 계정으로 들어가 가장 오래된 게시물부터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여름 강원도 어느 펜션의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이숙경 그리고 김유정이 나란히 앉아 수박을 자르고 있는 사진이 한 장 떠올랐지요. 사진 밑에는 언니네 가족이랑 1박 2일 따뜻한 분들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진의 한쪽 모서리에는 이태식의 옆모습이 살짝 비스듬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굴려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찾아냈는데 작년 봄 시가 아파트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환갑상에 김유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 사진 한 장을 한참 들여다보다 보니 파견 마지막 분기에 이태식이 영상통화로 흘렸던 말 한마디가 다소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나도 거기 가서 같이 살까? 한국 사업은 슬슬 접고 미국 쪽도 한번 알아보고 있어. 여보, 갑자기 무슨 미국이야? 사업은 어떻게 하고? 농담이야, 농담. 그냥 자기 보고 싶어서 해본 소리지. 그 통화 끝에 이태식이 짓던 옅은 웃음이 화면 너머의 어딘가 한 곳을 흘끔 곁눈질하던 그 짧은 순간이 이제야 또렷이 다시 보였지요. 저는 메일함을 열어 본사 인사팀에서 잘못 발송된 척 흘러들어온 미주 본부 임원 후보 회의록 사본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회의록의 5번째 줄에 한국 본사 김민서 차장, 미주법인 컴플라이언스 임원 후보 1순위라는 문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올 하반기 발령 예정이라는 메모가 짧게 달려 있었지요. 저는 마우스 커서를 메일함 위쪽 별표 표시로 옮겨 클릭하고는 노트북에서 잠시 시선을 떼고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 화면이 한번 환하게 켜지며 알림이 한 줄 떠올랐지요. 신우이 이숙경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고 미리 보기 사진에는 한밤중에 LA 야경이 새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우리 가족, 새 출발. 곧 진짜 가족 모임.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다시 가만히 엎어두고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송금 메모란에 적혀 있던 시댁 도움, 남편 사업 자금, 시누이 학비라는 글자들이 한순간 착취동의서라는 5글자로 바뀌어 제 눈앞에 다시 정렬되는 것 같았지요. 저는 빈 메모장을 새로 하나 더 띄워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꺼낼 항목들을 한 줄씩 차례로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인감, 위조위임장, 매매대금 횡령, 적금과 비상금 무단 출금, 시누이 대리 출석, 시어머니 공범 정황, 투자이민 비자의 자금 출처, 김유정 상간. 마지막 줄 끝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창밖 도로 위로 첫 새벽 청소차의 불빛이
길게 한 번 지나가고 있었지요. 저는 노트북 옆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잠시 들어 올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여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의 입꼬리가 오늘 처음으로 낯설고 비뚤어진 곡선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정확히 반으로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식탁 서랍 가장 안쪽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스탠드 불을 끄고 침대 위에 누우면서 저는 천장의 어둠을 향해 작게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내일 9시 변호사 사무실. 흔들리지 마, 김민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는데 머릿속에는 새벽 인천공항의 텅 빈 입국장과 도어락의 빨간 불빛, 그리고 신우이 이숙경이 SNS에 올린 LA 야경의 새파란 불빛이 한 줄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저는 잠이 오지 않는 채로 옆으로 천천히 돌아 누워 휴대폰 알람을 오전 7시 반에 새로 맞춰두었지요. 창밖으로는 새벽 3시쯤 되었을 시각의 한기가 유리창에 옅은 김을 만들고 있었고 오피스텔 너머의 송파거리에는 멀리 한강 다리 위 가로등 불빛만이 한 줄로 가만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40분 저는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며 회전문 너머로 봄 햇살이 길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젯밤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고 손에는 위조 의심인감 자국이 찍힌 위임장 사본과 매매계약서 법무사 직원과의 녹취 파일이 담긴 USB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지요. 8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서님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강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메일 보낸 김민서입니다. 변호사 강은희가 응접 소파 쪽으로 손을 가지런히 뻗으며 자리를 권했고 저는 가져온 서류를 책상 위에 한 장씩 천천히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조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무사 직원 녹취 파일, 은행거래 내역, 신우이 SNS 캡처,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 책자 모서리가 찍힌 휴대폰 사진까지 차례로 책상 위에 정렬했지요. 강은희가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종이를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사무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서님,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그리고 금액 규모로 보면 가중처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온 거예요. 진행 방향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남편 이태식, 시어머니 박정숙, 신우이 이숙경 세 사람에 대한 형사고소를 동시에 들어갑니다. 둘째, 그 집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못 팔게 묶어놓는 절차하고 명의를 김민서 님 앞으로 다시 되돌리는 소송을 같이 걸어요. 남편 쪽은요? 이미 미국에 있는 것 같아서요. 강은희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태식이 이미 출국한 상태라서 한국 경찰이 당장 잡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신병을 먼저 잡아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마침 투자이민 비자를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미국 이민당국 공식 신고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하고도 협조 라인을 같이 트는 게 좋겠습니다. 흥신소나 사람 사서 찾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으로 갑니다. 통신사, 은행,
출입국 기록 같은 건 변호사 명의로 정식 조회 신청서를 넣을 거고요.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이 협조하면 미국 쪽 자료도 합법 경로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두 손을 살짝 풀며 고개를 한번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가요. 빠진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요. 강은희가 다이어리를 펼치며 일정 칸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더니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지요. 김민서님, 지금부터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한번 마음 약해지는 순간 상대방이 곧장 그 틈을 파고들거든요. 흔들릴 일 없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1층 로비 한쪽의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받아들고 친정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앞에 다시 앉자마자 회사 미주 본사 법무팀장에게 화상회의 요청 메일을 한 통 보냈고 답장은 15분 만에 도착했지요. 오후 2시 한국 시각으로 오전 1시인 LA의 법무팀장은 화면 너머에서 아직 잠에 덜 깬 얼굴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김민서 차장, 메일은 받았어요. 사안이 심각하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한국 자산이 위조 서류로 처분됐고 그 돈이 투자이민 비자 브로커를 거쳐서 LA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이민 당국 신고 채널하고 컴플라이언스 협조를 같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법무팀장이 잠시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회사 자체 컴플라이언스로도 정식 안건 올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김민서 차장 한국 변호사 쪽에서 정리된 자료 받는 대로 우리 쪽은 공식 협조 공문같이 보내는 걸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화상회의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는 순간 강은희 변호사로부터 사실 조회 회신이 일부 도착했다는 문자가 한 통 들어왔지요. 저는 곧장 사무실로 다시 향했고 강은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종이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짚어가며 짧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태식 한국 휴대폰은 출국 다음 날 곧장 해지됐고요. 미국 번호를 새로 개통한 기록이 통신사 쪽에 있어요. 그 번호로 한국에서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시어머니 박정숙이고요. 송금은요. 이게 핵심인데요. 집을 판 22억하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2억 8천, 그 중에서 투자이민, 비자의 투자금 약 11억이 브로커 한국 사무소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하고 별도로 4억이 LA의 한 콘도 잔금으로 송금됐어요. 콘도 주소까지 다 회신받았습니다. 나머지 자금도 며칠 사이 강남 명품관, 수입차 매장, 시댁 식구 계좌로 쪼개져서 거의 다 빠져나갔고요. 같이 들어간 사람도 확인됐어요. 같은 날 같은 비행기에 이태식이 비즈니스석으로 출국했고요. 옆자리에 김유정이 같이 발권한 기록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동반으로 미국 들어간 거 맞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종이 끝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다가 강은희에게 짧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늘 밤에 이태식한테 직접 전화 한 통 걸어보고 싶어요. 통화 녹음, 증거로 쓸 수 있게 준비 좀 도와주세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본인이 통화 당사자면 녹음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극하지 마시고 상대가 스스로 말하게 두세요. 그날 밤 한국 시각 자정, 미국 LA 시각 오전 9시. 저는 친정 오피스텔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두 대의 휴대폰을 나란히 놓고 한쪽은 녹음 앱을 켠 상태로 다른 한쪽으로 강은희가 확보해준 이태식의 미국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5번쯤 길게 울리고 나서야 통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낮에 한가로운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지요. 여보세요? 이태식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려왔고 그 뒤에서 김유정으로 짐작되는 여자의 목소리가 옆에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누구야? 저 번호 모르는 번호 같은데. 저는 가능한 한 평소처럼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야. 김민서. 수화기 너머가 잠깐 얼어붙은 듯 조용해지더니 곧이어 와인잔이 식탁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태식의 헛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자기야. 그래, 잘 지내? 여보, 우리 집 어디 갔어? 내 통장 돈은 또 어디 갔고? 이태식이 한참을 머뭇거리는 사이 옆에서 김유정으로 짐작되는 여자가 휴대폰을 가로채는 듯 마이크에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또렷이 잡혔지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김유정이에요. 언니네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언니 소리를 해요. 아, 죄송. 호칭은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오빠가 저랑 새 출발하기로 했으니까 언니도 이제 마음 정리하셔야죠. 저는 입술 안쪽을 한번 깨물고 나서 톤을 조금 더 낮추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집 팔아서 미국 콘도 잔금 치렀어요? 내 통장에 있던 2억 8천도 거기 들어간 거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김유정의 작은 헛웃음이 한번 새어나오더니 곧이어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우리 다시 한국 들어갈 일 없고요. 여기까지 와서 우릴 무슨 수로 찾을 거예요?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종이 몇 장 보낸다고 우리가 잡혀요? 그냥 위자료 1억 받고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언니한테도 좋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말해봐요. 언니가 우리를 무슨 수로 찾을 건데요? 한국에서 짖으셔봐야 여기까지 안 들려요. 수화기 너머에서 김유정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짧게 한 번 더 새어나왔고 옆에서 이태식이 김유정의 팔을 잡으며 작게 말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에 잡혔지요. 저는 입꼬리를 한번 천천히 끌어올리며 가능한 한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어요. 두 분 거기 잘 계세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고 녹음 앱 화면에는 8분 12초짜리 파일이 새로 저장되었다는 알림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자마자 다른 휴대폰의 화면이 한 번 더 켜졌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지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깨끗하게 정리하자. 위자료 1억 줄게. 그 정도면 너도 충분하지 않니? 너 새 출발해야지, 응? 어머니, 그 1억은 누구 돈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받았으면 그만이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신우이 이숙경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화면 위로 한 줄씩 올라왔습니다. 언니가 너무 일만 해서 우리 오빠가 외로웠던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차가우면 옆 사람이 떠나는 거 당연한 거지. 그 메시지가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 이숙경의 SNS에 새 게시물이 한 장 올라왔다는 알림이 떴지요. LA 야경 앞에서 신우이 이숙경이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옆에 가족여행이라는 해시태그 한 줄이 또렷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SNS 사진, 사실 조회 회신, 송금 내역, 그리고 투자이민 비자, 브로커 계약 정황까지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해 USB 2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USB 하나는 친정 부모님이 옛날부터 비밀번호를 걸어두던 작은 금고 안쪽에 깊이 밀어 넣었고, 다른 하나는 제 정장 안주머니에 작은 포켓에 단단히 넣어두었지요. 책상 서랍을 열자 어젯밤 반으로 접어 밀어 넣어두었던 결혼사진의 모서리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는 이번에는 한 번 더 작게 접어서 봉투에 따로 담아 책상 서랍 가장 안쪽 칸으로 영영 밀어 넣었지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켜자 회사 미주 본사 컴플라이언스 팀 공식 메일 주소와 미국 이민당국 공식 신고 페이지, 그리고 미국 세관 쪽 제보 채널 주소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 신고 페이지의 신고하기 버튼 위에 천천히 올려놓고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가만히 클릭했지요. 화면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동안 창밖에서는 새벽 2시의 한강 바람이 유리창을 한번 길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친정 오피스텔 식탁 위에 노트북 2대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쪽에는 회사 미주 본사법무팀장의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어제 정리한 자료 폴더가 각각 띄워져 있는 화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법무팀장 옆에는 처음 보는 양복 차림의 50대 남자 한 명이 함께 자리에 앉아 카메라 쪽으로 가볍게 목례를 해보였지요. 김민서 차장, 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은 본사 컴플라이언스 팀 시니어 인베스티게이터로 한국계라 한국말 가능하시고요. 오늘 회의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셔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전날 USB에 정리해둔 자료를 한 장씩 차분하게 짚어가며 사건의 처음과 끝을 또박또박 풀어놓았습니다. 위조된 인감으로 넘어간 집과 무단 출금된 2억 8천만 원, 그 돈이 투자이민 비자 브로커를 거쳐 LA 콘도 잔금으로 흘러간 정황, 그리고 어젯밤 통화 녹음과 시어머니의 합의 종용 전화까지 빠짐없이 정리한 뒤 저는 잠시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화면 너머의 인베스티게이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김민서 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봅니다. 한국 내 위법 행위로 마련된 돈이 투자이민 비자 취득의 자금으로 들어왔다는 건 비자 사기에 자금 세탁까지 같이 걸리는 사안이에요. 제가 직접 미국 이민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정식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고요. 거기에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명의의 공식 협조 공문이 같이 들어가면 사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한국 검찰의 인터폴 협조 요청까지 같이 묶이면 일주일 안에도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무팀장이 옆에서 짧게 말을 보탰습니다. 김민서 차장,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안건 정식 접수돼 있고요.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컴플라이언스 팀명의 공문같이 발송할게요. 회사 입장에서도 김민서 차장 같은 인재가 이런 일에 휘말린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카메라 너머의 두 사람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지요. 제가 신고해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위조된 인감으로 처분된 한국 자산이 미국 이민 자금으로 흘러갔다. 둘째, 한국에서 외환 신고 없이 빠져나간 돈이다. 셋째, 브로커를 끼고 한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짚어주시면 됩니다. 3가지 다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김민서 차장, 너무 걱정 마세요. 화상 회의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미국 이민당국의 공식 제보 페이지에 접속해 영어로 사안 요약본을 또박또박 입력해 정식으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세관 쪽 별도 제보 페이지에도 같은 요약본과 USB 자료 일부를 첨부 파일로 올려두었고 접수 완료 메일이 거의 동시에 2통 들어와 노트북 화면 한쪽 모서리에 차곡차곡 쌓였지요. 같은 시각 미국 LA 외곽의 한 콘도에서는 이태식과 김유정이 어젯밤 통화의 여파를 까맣게 잊은 채 막 인도받은 새 SUV의 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다음 달에 또 생활비 좀 더 보내주신다고 했지. 그래, 한국에서 어머니 쪽 통장 정리하시는 대로 환전 끝내고 곧장 보낸대. 너무 걱정 마라. 김유정이 새 SUV 키 옆에 와인잔 2개를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콘도 발코니 너머로 보이는 야자수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요. 같은 날 오후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 신우이 이숙경은 강남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90만 원짜리 가방을 카드 단말기 위에 올려놓고는 옆에 함께 서 있던 시어머니를 향해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LA에서 자리 잡으면 우리도 곧 미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사둬야지. 숙경아, 너무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일단 결제부터 하자. 매장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는 사이 시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이 한번 환하게 켜지더니 모르는 번호로 짧은 문자 한 통이 들어왔지요. 문자에는 귀하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이 통보될 예정이오니 본인 휴대전화로의 추가 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신우이 이숙경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매장 밖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요. 숙경아, 가방 가지고 빨리 나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아니다. 일단 차에 타라. 같은 시각 저는 친정 오피스텔 식탁 앞에서 강은희 변호사로부터 막 도착한 메일 한 통을 천천히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메일에는 이태식, 박정숙, 이숙경에 대한 형사 고소장 검찰 정식 접수 완료, 출국금지 신청 동시 접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임박이라는 세 줄이 또박또박 정렬되어 있었지요. 저는 강은희 변호사에게 짧은 답장을 한 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 박정숙 전세 보증금 4억하고 신우이 이숙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안에서 가압류같이 들어가 주세요. 답장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도착했지요. 김민서님, 이미 같이 신청서 들어가 있고요. 김유정 명의로 된 부분도 상간 위자료 채권 보전 범위 안에서 가압류같이 진행할게요. 결정 나오는 대로 곧장 통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살짝 닫고는 침실 쪽 책상 위에 올려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날이 어슴풀에 밝아오는 둘째 날 새벽 6시 회사 미주본사 법무팀에서 정식 제보 접수 통보와 컴플라이언스 조사 착수 안내 메일이 한꺼번에 2통 들어와 있었고 같은 시각 한국 검찰 쪽에서는 강은희 변호사 앞으로 출국금지 결정과 체포영장 청구 접수중이 한 장씩 차례로 들어왔지요. 저는 그 2장의 종이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한참 동안 손가락 끝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LA의 한 사무실에서는 양복 차림의 인베스티게이터 2명이 회의실 화이트보드 위에 이태식, 김유정, 투자이민 비자 의심거래, LA 콘도 주소라는 단어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김민서 차장이 보내온 USB 자료의 출력본이 두꺼운 클리어 파일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명의의 공식 협조 공문이 함께 놓여 있었지요. 이건 한국 자산이 위조 서류로 처분된 게 핵심이고 그 돈이 곧장 우리 관할 콘도 잔금으로 들어왔어요. 자금 세탁 의심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병 확보 언제로 잡을까요? 내일 새벽이 가장 좋겠네요. 콘도 출입 패턴 보니까 둘 다 새벽엔 안 움직여요.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보냈던 합의 종용 메시지를 슬그머니 지우고 있었고 신우이 이숙경은 자기 SNS에 LA 야경 사진 밑에 달린 모르는 사람들의 차가운 댓글들을 한 줄씩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강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 SNS 게시물의 원본과 모든 댓글, 그리고 김유정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이 이미 공증된 캡처본으로 두 부씩 출력되어 봉투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셋째 날 새벽 한국 시각으로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LA 콘도의 현관 초인종이 한번 길게 울리는 순간 와인잔을 막 들어 올리던 김유정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지요. 오빠 누구야 이 시간에? 글쎄. 이태식이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는데 정장 차림에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검은 가죽 케이스를 든 채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식 씨, 미국 이민수사관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한국 측에서 정식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고 본인 신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이 한순간에 핏기를 잃었고 와인잔이 김유정의 손에서 미끄러져 카페 뒤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지요. 오빠 어떡해? 응? 문이 열리는 순간 수사관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태식의 손을 가볍게 잡았고 또 한 명은 김유정의 어깨 너머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새 SUV와 키와 한국 여권을 차례로 가리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한국 여권과 휴대폰이 차례로 수사관의 검은 가죽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유정의 입에서는 이태식의 이름이 작게 한번 새어 나왔지요. 같은 시각 한국 친정 오피스텔의 식탁 앞. 저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회사 내부망 컴플라이언스 보고서의 새 알림을 천천히 클릭했습니다. LA 현지 시각 새벽 5시 12분 대상자 2명 신병 확보 완료. IC 구금시설로 이송 중. 한국 측 인터폴 적색 수배 협조에 따른 강제 출국 절차 협의 예정. 보고서 가장 아래쪽에는 콘도 거실에서 압수된 한국 여권 2개와 새 SUV 키, 그리고 투자이민 비자, 브로커 계약서, 사본이 한 장의 사진으로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저는 마우스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노트북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창밖의 한강 다리 위로는 야간 조명이 한 줄로 길게 흘러가고 있었고 봄밤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에 옅은 김을 그리고 있었지요. 저는 강은희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한 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송환 다음 날 오전 10시 가압류 결정문 같이 송달해 주세요. 답장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도착했지요. 네, 그날 아침 같은 시각에 본인들 손에 직접 닿게 일정 맞춰두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의 작은 창문을 한번 열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손등을 한번 쓸고 지나가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등이 천천히 곧게 펴지는 것을 느꼈지요. 10년 동안 한 번도 또렷이 들리지 않던 제 자신의 숨소리가 오늘 밤 처음으로 길고 깊게 가슴 한가운데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 벽시계의 짧은 바늘이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저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다음 날 아침 회사 출근 전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항목들을 한 줄씩 메모장에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LA에서 한국으로 두 사람이 강제 송환되어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 날 아침 8시, 친정 오피스텔 1층 로비에는 캐리어 한 개 없이 빈손으로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로 내려선 저는 정장 재킷의 단추를 천천히 채우며 회전문 너머로 차가운 봄 햇살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길게 바라보았지요.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이태식이 저를 보자마자 두 무릎이 그대로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겁게 떨어졌고 옆에 서 있던 김유정도 거의 동시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서야,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줘. 이태식의 목소리가 며칠 전 LA 콘도에서 와인잔을 들고 흘렸던 그 여유와는 전혀 다른 짓눌리고 갈라진 음색으로 흘러나왔지요. 김유정은 머리를 거의 바닥에 닿을 듯 깊이 숙이며 두 손바닥을 차가운 대리석 위에 짚고 있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살려만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진 위치에 가만히 서서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지요. 이태식이 무릎걸음으로 한 발짝 다가오며 제 손목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저는 짧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며 손목을 가만히 거두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진짜로 미안해.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던 거야. 어머니가 자꾸 옆에서 부추기시고 숙경이가 끼어들고 나도 휩쓸려서. 이태식?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태식의 이름을 또박또박 새 음절로 끊어서 불렀습니다. 이태식의 어깨가 짧게 한번 들썩이더니 고개를 든 채 입을 살짝 벌렸지만 다음 말을 잊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시켜서 숙경이가 부추겨서. 그 말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야? 민서야, 그게 그러니까. 나도 진짜로 자기 집을 팔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인감을 어머니한테 맡긴 사람이 누구지? 그 인감으로 위임장 만든 사람이 누구고 그걸로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또 누구야? 이태식이 다시 머리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떨어뜨리는 동안 저는 봉투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두 사람 사이의 대리석 바닥 위에 한 장씩 천천히 펼쳐 놓았지요. 첫 장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정식 접수된 형사 고소장 사본이었고 두 번째 장은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힌 또 다른 고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김유정 앞으로 들어간 상간 위자료 청구 민사소장 사본이, 네 번째 장에는 이태식 명의 자녀 재산과 김유정 명의 보증금 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 사본에 차례로 놓였지요. 김유정이 고개를 들어 종이 한 장 한 장 위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며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1억 5천. 이게 다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위자료 청구 금액 1억 5천이고요. 가압류 들어간 건 김유정 씨 명의 보증금 지분하고 차량 한 대,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된 상가의 김유정 씨 지분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 끝이라고 했죠. 그 우산이 오늘 아침 모두 접혔어요. 김유정의 어깨가 짧게 한번 떨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릎 위에 그대로 엎드려 버렸지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는 시어머니 박정숙과 시누이 이숙경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1억으로 막아보자. 며느리가 그래도 예정이 있을 거 아니야. 숙경아,
너 그 며느리 얼굴 못 봤지?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눈빛이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더 빌어보자. 1억이면 일단 가압류는 풀어줄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신우이 이숙경의 휴대폰 화면이 한번 환하게 켜지며 강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지요. 메시지에는 짧고 단단한 한 줄과 함께 한 장의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님 전세 보증금 4억 중 청구 비율 인용분 채권 가압류 결정. 이숙경님 명의 자동차와 보험 해지환급금 가압류 결정 통지서 송부드립니다. 신우이 이숙경이 PDF 파일을 천천히 열어보는 동안 시어머니 박정숙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받침 위에서 한번 둔하게 흔들렸지요. 엄마 보증금에서 얼마 나간 거야? 얼마야? 3억 2천. 3억 2천? 엄마,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신우이 이숙경의 목소리가 한 톤 위로 솟구치는 동안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이 의아한 시선을 한 번 던지고는 다시 자기 잔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카페 창밖으로 흘러가는 봄 햇살을 한참 동안 외면하고 있었지요. 그 시각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는 이태식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민서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10년이나 살았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10년 동안 제가 들어본 가장 비참한 변명이 결국 이한줄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이 인정했습니다. 10년이 짧지 않다는 말로 책임을 흐리고 아이가 없다는 말로 자신의 죄를 가볍게 만들려는 그 입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는 5글자가 똑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는 입꼬리를 한번 천천히 끌어올리며 가능한 한 평온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야. 아이까지 있었으면 내가 너희를 지금처럼 깨끗하게 잘라내지 못했을 테니까. 이태식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지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같은 시각 강은희 변호사 사무실의 응접실에서는 시어머니 박정숙과 신우이 이숙경이 카페에서 곧장 달려와 책상 너머의 강은희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거 다 인정합니다. 1억으로 합의봅시다. 우리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강은희가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두꺼운 클리어 파일 2개 중 하나를 천천히 펼쳐 보였지요. 박정숙님, 이숙경님, 우리 김민서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보여드리지요. 강은희가 한 장의 종이를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는데 그것은 위임장 공증 당일 법무사 사무실 CCTV에 찍힌 신우이 이숙경의 옆모습 캡처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숙경님, 김민서 의뢰인의 신분증으로 위장해서 위임장 공증에 대리 출석한 정황 이미 다 정리되어 있고요. 박정숙님께서 옆에서 며느리라며 거두신 부분도 직원 진술과 음성 자료로 전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손이 종이 한쪽 끝을 잠시 짚었다가 책상 위에서 미끄러지듯 다시 흘러내렸지요. 같은 시각 오피스텔 1층 로비. 저는 변호사와의 통화 버튼을 짧게 한번 눌렀고 강은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민서님, 시어머니 쪽 합의 의사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 합의 의사 전혀 없다고 전해주세요. 한 푼도 받지 않을 거고 절차는 처음 정한 대로 끝까지 갑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통화를 짧게 마치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쪽에 곱게 집어넣은 뒤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떨어뜨렸지요. 이태식, 한마디만 더 할게. 어머니 핑계 그만해. 너는 어머니가 시켜서 인감을 위조한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위조한 거야. 어머니가 시켜서 미국 가서 콘도 산 게 아니라 어머니랑 같이 짜고 도망간 거고. 이태식이 무릎걸음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로비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빠르게 다가와 두 사람을 가만히 막아섰습니다. 두 분, 이 건물 입주자분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마세요. 저는 경비원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회전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보탰지요. 두 사람 다시는 우리 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부탁드릴게요. 경비원이 짧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사이 로비 천장의 CCTV 카메라는 두 사람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고소장 사본들의 흰 종이가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옅게 빛나고 있는 광경을 위에서 또렷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전문을 한번 천천히 밀고 나서며 손가락 끝으로 정장깃을 한번 가만히 매만졌지요. 봄빛이 회전문 너머에서 한 줄로 길게 떨어져 내리는 동안 등 뒤에서 김유정의 짧은 흐느낌이 한 번 더 새어 나오는 것이 어렴풋이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방 안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한 번 길게 울렸지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회사 미주본사 인사팀장 명의의 새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 칸에는 아시아 미주 컴플라이언스 총괄 임원 발령 제안, 김민서 차장이라는 한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회신 마감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저는 잠시 큰 길가에 멈춰서서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답장 버튼을 천천히 누르며 짧은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식 회신 메일 보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로 건너편 거리의 가로수에서 첫 봄꽃 한 송이가 가지 끝에서 천천히 떨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저는 손등으로 정장깃을 한 번 더 매만지고 큰 길에 멈춰선 빈 택시를 향해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친정 부모님 댁의 주소를 또박또박 부르는 제 목소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지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봄빛 거리 위로 어디선가 처음 보는 봄새 한 마리가 짧게 한번 울며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가만히 옮겨 앉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러 다시 봄이 돌아온 어느 새벽 5시 반, 저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 30층의 거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밝아오는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정명의회복 청구 인용 판결로 잠실의 그 아파트는 원래의 소유자인 김민서의 명의로 깨끗하게 되돌아왔고 선의의 매수인 부부는 이태식과 시어머니 박정숙을 상대로 한 22억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통해 가압류된 재산에서 일부 배당을 받아 다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시 마련해 재출발을 했지요. 저는 그 잠실 아파트를 정리해 매각하고 회수된 손해배상금까지 보태 한강뷰세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사 첫날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6자리가 아니라 본사 미주 임원 첫 발령일의 숫자 6자리로 새로 설정해 두었지요. 거실 한쪽 벽에는 아직 어떤 액자도 걸려 있지 않았고 빈 벽 위로 새벽빛이 길게 한 줄 흘러들어와 마룻바닥을 부드럽게 데우고 있었지요.
부엌 식탁 위에는 어제 강은희 변호사로부터 받은 두꺼운 클리어 파일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형사와 민사 판결문 사본이 한 장씩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보리차 한 잔을 옆에 두고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지요. 가장 첫 장에는 이태식에 대한 형사 1심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가장 아래쪽 줄에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횡령,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 4년이 선고되었다는 한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법정에서 마지막 순간 이태식이 피고인석에 서서 저를 향해 무언가를 입모양으로 말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는데, 저는 그날 한 번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김유정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김유정은 미국 측에서 투자이민 비자 자금 세탁 공동정범으로 정식 기록이 남은 채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한국에서는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패소해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고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 김유정의 SNS 계정은 모든 게시물이 일괄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고, 작년 이맘때 올라왔던 LA 야경 사진은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지요. 세 번째 장에는 시어머니 박정숙의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가압류되어 있던 전세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이 차감되면서 시어머니는 결국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고, 위조사문서 행사 공범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우이 이숙경은 회사에서 해고된 뒤 부모의 그 반지하로 함께 들어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 변호사 사무실 보고서에 한 줄로 짧게 적혀 있었지요.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파일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등을 천천히 기대며 창밖으로 길게 흐르는 한강 물빛을 한 번 더 바라보았지요.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현관에서 도어락 잠금 해제 음이 경쾌하게 한번 울리며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발소리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민서야, 미역국 끓일 거지. 엄마가 다시마부터 우려놨다. 엄마, 아빠, 오늘은 두 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차릴 거예요. 어이구, 우리 딸이 임원 됐다고 부엌까지 다 차려준다고? 아빠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한번 짧게 웃으셨고,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한쪽 끝에 가만히 앉으며 제 손등을 한번 가볍게 쓰다듬으셨지요. 저는 큰 냄비에 미역을 잘 불려 들기름에 한번 볶아낸 뒤 차가운 멸치 육수를 부어 천천히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점점 두텁게 들어오는 동안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고소한 김이 식탁 위로 길게 올라왔지요. 밥그릇을 3개 놓고 미역국 그릇을 3개 놓고 작은 반찬 접시들을 가지런히 차려낸 식탁 앞에 셋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속에서 한마디를 또박또박 굴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로 잘 살아요. 엄마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짧게 웃으셨는데 그 웃음 끝에 가는 한숨이 잠시 섞여 있었지요. 우리 민서, 그 한마디 들으려고 10년을 기다린 거야. 엄마는, 아빠는 미역국 한 숟갈을 천천히 떠입에 넣으시고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2번 끄덕이셨습니다. 식사 후 부모님을 현관까지 배웅해드리고 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본사로 정식 출근하는 첫날이자 아시아와 미주 컴플라이언스 총괄 임원으로 사내 발표가 나가는 날이었지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길게 따라붙었고 안내 데스크 옆에 인사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짧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서 상무님, 첫 출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양복 차림의 50대 남자가 짧게 한번 목례를 해보였지요. 작년 LA 본사 화상회의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었던 한국계 시니어 인베스티게이터였고 두 사람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짧은 미소만 가만히 주고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한번 살짝 가져다 대며 그 안에 든 새 명함 한 장을 손끝으로 짚어보았지요. 명함 위의 이름은 김민서, 아시아미주 컴플라이언스 총괄 상무라는 한 줄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한번 길게 진동을 울렸지요. 화면에는 처음 보는 번호가 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시엠이다. 박정숙이야.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1년 전 카페에서 듣던 그 목소리보다 한참 가라앉아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가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민서야, 한 번만 만나자. 시애미가 진짜로 잘못했다. 한 번만, 응?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 속 통화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11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천천히 한번 누르고는 그 번호를 곧장 차단 목록에 추가했지요. 같은 시각 다른 화면에서는 신우이 이숙경이 새로 만든 SNS 계정에 억울하다. 우리 가족도 피해자다라는 식의 글을 한 줄 한 줄 올리고 있었지만 댓글창은 이미 닫혀 있었고 게시물에는 작은 숫자의 조회수만 가만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 자체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놓인 다음 결제 서류로 시선을 옮겼지요. 퇴근길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회전문을 빠져나오는데 옆 보도에서 가지에서 막 떨어진 봄꽃 한 송이가 발끝 가까이로 가만히 내려와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꽃잎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고는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집어 올려 정장 가슴 주머니의 작은 포켓 안에 살짝 넣어두었지요. 며칠 뒤 새벽 5시 반,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캐리어 한 개만 옆에 두고 비즈니스석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새벽 5시 반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캐리어 2개와 양손 가득한 선물 상자,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함께 끌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지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같은 공항 출국장에는 캐리어 1개와 노트북 가방 하나, 그리고 정장 가슴 주머니에 마른 봄꽃 한 송이를 꽂은 사람 하나가 비즈니스석 게이트 번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통장 명의도 비행기 좌석의 이름표도 모두 똑같은 6글자 김민서. 탑승 안내 방송이 짧게 한번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가만히 잡았지요. 게이트 직원이 탑승권을 받아들고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민서 상무님, 좋은 비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탑승 통로를 걸어 들어가는 동안 통창 너머로 막 떠오르려는 새벽해의 첫 빗줄기가 활주로 끝에서부터 길게 뻗어들어와 제 발끝을 한번 천천히 적시고 지나갔지요. 비즈니스석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가만히 매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환해지는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작년 이맘때 친정 오피스텔 식탁 위에 적어두었던 네 사람의 이름이 한 줄씩 또렷이 다시 떠올랐지요. 이태식, 박정숙, 이숙경, 김유정, 그리고 그 네 줄 아래에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한 줄이 더 또박또박 적혀 내려갔습니다. 김민서.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듯 멈춰 섰다가 엔진 소리가 길게 한번 솟구치며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창밖으로는 한강 위로 새벽해의 붉은 첫빛이 길게 흩어져 내리고 있었고 그 빛이 비행기 창문에 한번 부드럽게 부딪혔다가 흩어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작게 한마디를 소리내어 인정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잃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은 사실 김민서라는 한 사람으로 모두 돌아왔다. 기내 창문 너머의 한강이 점점 작아져 발 아래로 멀어지는 동안 저는 가슴 주머니에 마른 봄꽃 한 송이를 손끝으로 한번 가만히 매만지며 좌석에 등을 깊이 기댔지요. 비행기가 구름 한 층을 천천히 뚫고 올라가는 그 짧은 흔들림 사이로 따뜻한 봄의 첫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우며 제 무릎 위로 길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민서의 1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 바쳐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끝내 알아주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직하게 견뎌낸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헌신만 하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은 그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빛나는 재산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